다양한 어휘력, 실제 사례, 창의적인 표현 통해서 감동적인 글쓰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퇴고, 토론을 통해 다듬고 팝 스피치로 경험을 강조하면 성공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써야 말을 잘하고 스피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고가 아주 탁월하게 좋아야 합니다. 좋은 말하기, 탁월한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감동적이고 연설 말하기에 좋아야 하고 또 발성하기도 좋아야 됩니다. 다양한 흥미로운 사례로 재미가 있는, 그래서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원고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글을 잘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좋지만 더불어 좋은 글을 쓴다면 더욱 호평받는 금상첨화의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얼마나 정말 박수받고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까? 영국의 철혈제상 윈스턴 처칠은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피와 땀이라는 유명한 화두로 영국인과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모두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탁월했죠? 또 만델라 대통령의 최고의 절친한 친구 김대중 대통령, 명연설 사자우로 유명했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대중연설이 탁월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해 스피치를 통해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아마 또 열심히 연습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좋은 글쓰기, 말하기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또 닦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TV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과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하기와 스피치를 위한 좋은 글을 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물론 글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상상력과 표현력이 좋은 글,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글, 낭만적이고 상상력의 나래를 펴는 글 다 좋습니다. 평범하게 나의 일상과 생각을 전하는 글, 이것도 좋은 글이죠. 사회에 대한 개혁과 혁신,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아도 좋습니다. 대신 내용이 탄탄한 구성을 담은 구조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감동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흔들려야 되겠죠. 오늘은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좋은 글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은 생각을 담아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생각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다듬어진 생각은 기본적으로 글로 표현됩니다. 더 좋은 스피치나 발표, 연설을 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다듬어진 생각, 좋은 글입니다. 과거 유교에서는 침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신독, 혼자 있을 때 그 침묵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수양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중심이 되죠. 침묵은 금이 아닌, 은도 아니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세기 리더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기반에는 좋은 글을 구상하고 써내려가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말과 글로 대중과 팬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실천이 되고 현실이 되는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실력, 말하기 실력 길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 나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지인이나 대중을 상대로 말을 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또 멋진 아이디어가 절로 따라옵니다. 저의 경우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늘 공개되는 글을 쓰고 방송하다 보니까 국민과 독자,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이 제 몸속의 습관처럼 배었습니다.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견과 입장, 관점, 또 가치관이 드러나는
명확한 철학이 글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자신의 말을 표현한 뒤 이를 글로 전환해서 다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 많이 바뀌었죠? AI가 대신 글도 써줍니다. 인공지능 힘 놀라울 정도죠. 글로만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생각을 말로 표현할 경우 글이 금방 써집니다. 말로 표현된 글은 이해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어체 글은 문어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생각은 스스로도 그렇고 생소한 남에게도 쉽게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남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올리다 보면 자신의 대중을 향한 글쓰기와 말하기 실력이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작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물론 작가는 최소한 자신이 직접 저술한 책이 한 5권 내지 10권 정도는 출간해야 작가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짧아집니다. 책 한 권 내고도 작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소한 5권에서 10권은 돼야 작가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한 장씩 찢어서 씹어 먹으면서 단어를 공부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존하는 방식, 과거에는 그랬었죠. 그러나 이것은 호랑이 담배 피울 적, 호랑이 담배 먹을 적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죠. 제 경험으로는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자신의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을 늘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래, 박경리, 신경숙 이런 소설가들, 또 김소월, 윤동주, 한용운, 신경림, 안도현, 정호승, 김용택 이런 시인들의 멋진 시와 글을 읽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글과 문체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때문에 하루 종일 글쓰기에 집중하기 쉽지 않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들, 또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을 검색하면서 관련된 지식과 어휘를 늘려나가도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 사전들 위키백과라든가 다음백과 너무 좋죠. 꾸준하게 글을 쓰다 보면 그럴듯하고 멋진 단어, 어휘, 문장이 갑자기 튀어나와 머릿속에서, 이 뇌 속에서 마치 로봇처럼 조립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적합하고 멋진 단어가 결합이 되면 글은 더욱더 맛깔스러워집니다.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명확하고 명료한 의미가 전달되고 상상력도 자극됩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명작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작가 잘 아시죠?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글을 자주 고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더 맞는 단어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톰 소의 모음을 쓴 마크 트웨인도 그랬습니다. 적당히 맞는 단어와 딱 맞는 단어, 이것은 번갯불과 반딧불과 같은 차이다. 대단한 비유죠?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글은 쓰고 난 뒤 퇴고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야 합니다. 글을 쓴 뒤에 스스로 2번, 3번 읽어보면서 어색한 문장 구성, 잘못 사용된 어휘나 조사, 오타, 오탈자, 부적합한 논리 전개 이런 흐름들을 점검하고 고쳐야 됩니다. 빠뜨린 단어를 제대로 넣고 잘못 들어간 단어를 제외하고 고쳐야 되고 문장이 엉켜 있는 경우 복문이나 복합 문장 같은 경우는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배열로 바꾸는 등 새로운 글처럼 수정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글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글은 가능한 한 군더더기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쉽게 써야 됩니다. 최대한 단문으로 짧은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 문장이 좋습니다. 멋을 내기 위한 형용사나 부사는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문장의 기본입니다. 형용사, 부사, 접속사 이런 것들은 문장의 흐름을 꼬이게 합니다. 도리어 실수나 또는 읽는 과정에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능한 한 주술 관계만이 살아있는 뼈대 중심의 문장으로 가고 거기에 꼭 넣어야 될, 첨가해야 될 주요한 단어를 배열해야 됩니다. 간명하고 명료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글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청중이나 시청자에게 바로 다가가도록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언했던 유명한 행동하는 양심,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너무 멋진 그런 문장 아닙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타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쓰셔야 되죠. 김영삼 대통령은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야 만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렇게 대단히 뛰어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불어서 김종필 전 총리도 기억나시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 본인에겐 허업이다. 허업. 그냥 모래처럼 쌓은 그런 인생의 업이라는 거죠. 시대적 통찰력,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열정, 또 서정미와 군자의 정신까지 잘 담았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우리 정치사와 한국 현대사를 빛내온 이 같은 메시지들 대부분 함축적이면서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감동을 받는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면 청중, 독자 모두 내 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로 취재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영남 갈 때, 호남 갈 때, 서울 갈 때 매번 똑같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듣고 정책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최소한 100번 아니 1000번 이상 반복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라면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군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반복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시대정신, 또 역사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해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스피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팝 스피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POP 스피치인데요. 제대로 알린다, purposeful, 의도를 두고 알린다는 P, 오리지널 O, 독특하다, 또 간결해라, purify, 이렇게 앞머리자 POP를 모아서 팝 기법이라고 불립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와 상통하는데요. 팝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고객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자신의 제안 내용을 다 설명하고 전달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언어로 표출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언어인데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말합니다. 서구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오랜 강연 경험을 통해서 팝 기법을 강조한 샘 혼, 그는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25년 동안 강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청중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경험담이 없다면 다 말장난이라는 거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경험담,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청중의 관심을 끄는 핵심 포인트다 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실제 그는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해버린다.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북받치게 하는 것,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독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써내려가라.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또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할 말이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 나머지 절반은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들이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지 못한 길, 두 갈래 길에서 망설였던 그 인생을 얘기한 프로스트의 명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스피치 핵심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세몬이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쓰고 잘 말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시사 도밍고 김옥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차 운행을 마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요. 퇴고도 하고 고치고 토론도 하고 팝 스피치, 엘리베이터 스피치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좋은 말을 해나갈지 다양한 방법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